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시사는요, 사회환경 파트입니다. 자, 2월달 사회환경 관련된 소재 6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요, 우리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 미접종 한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게 출입할 때 QR코드 체크인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미접종 또는 일정 기간 180일입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 후 일정 기간 180일 지나면은 미접종자라고 해서 띵동 알림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텍소노미에 뭐도 포함됐냐? 자, 원자력 발전도 포함됐습니다. 자,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면은 친환경 관련된 경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도 이유에서 이것도 친환경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원자력 발전도?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CJ 대한통운 대표적인 택배사죠. 근데 여기에 택배 기사들, 택배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면전 총파업, 기한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총파업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 수의사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의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진료비가 나오거나, 그죠? 그걸 미리 고지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 분쟁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중대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사전 안내 하게끔 했습니다. 그다음 기존에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행 계획이 나왔고요. 자, 사회 분야에서 가장 큰 2월 소식이 바로 이거죠. 광주에서 아파트 브랜드 뭐죠?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올해 1월 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들이 QR코드 체크하게 되면은 띵동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 뭐 14일 지나고 하면은 그냥 접종 완료 14일 지나면은 별 그게 없는데, 미접종자면 알 수 있게끔 체크해 준다는 거죠. 자, 방역 강화를 위해서 이제 방역 패스 접종을 해도 180일 유효 기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접종 완료 후에 180일, 6개월이 지나면은 입장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3차 백신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규제다 보니까 네거티브 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보면은 평소에 이런 백신 알러지나 아니면 이제 어떤 약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두렵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못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죠? 근데 뭐 대부분 사회는 이제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기에 입각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정책은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런 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집단 행정소송 그리고 못 들어가게 만든 입장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받아줬어요. 먼저 학원, 독서실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청소년들은 이제 백신을 늦게 맞거나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입장하는 곳 방역 패스는 효력 중지, 일시 중지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거를 좀 존중해서 1월 18일부터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 해제, 이건 당연히 효력 중지했으니까 같이 했고요. 추가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마스크 벗을 일은 별로 없다.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일 별로 없는 여기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정부가 해제는 했는데 법원의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진행한 상태예요. 어쨌든 풀어주기는 지금 풀어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 전에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린 텍소노미, 이 녹색 분류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EU가 원자력, 천연가스도 포함되게끔 했습니다. 즉 이거를 둘 다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였다는 거예요. 네, 논란도 생긴 거죠. 자, 먼저 그린 텍소노미 보겠습니다. 그린 하면은 뭐 친환경, 텍소노미란 말은 분류화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분류 제도, 친환경 산업 활동, 친환경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산업 활동.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가 EU인데 EU에서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도 이번에 그린 텍소노미 맞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무조건 이제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그린 텍소노미 친환경이다라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방패물 처분 장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친환경이다. 일정 조건을 달았죠. 천연가스 역시도 온실가스 일정 수준 미만으로 배출해야지 되는 거고 화력발전 대체 시 그렇게 되는 거다.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천연가스 발전을 할 때만 되는 거다. 이렇게 조건을 좀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제 그런 걸 점차 배제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친환경이야? 그러면 우리도 좀 뭔가 친환경 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K-텍소노미,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친환경 산업 분류로 가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자, 산업계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조 무기한 파업입니다. 작년에 이 택배 노조하고 기업하고 합의문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합의문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 이상 올려주기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올려준다는 것은 뭐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올려준다는 거고 너네한테 준다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로 지금 다시 못 믿겠네. 파업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94%가 노동쟁의에 찬성하게 되면서 투표하면서 이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월, 6월 두 차례에 이루어진 합의문의 해석 차이다. 자, 요 해석 차이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요 지금 촬영할 당시에는 자, 택배 요금 한 170원 인상분 중에 50원만 노조 측에서는 기사 요금으로 온다. 왜 50원밖에 오지 않냐? 사측에서는
인상분은 170원 아니고 140원이다. 다르다. 그리고 그 중에 55%가 돌아가고 있다. 뭐 뒤에 말 또 바뀌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초에 만들었던 결정문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거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측이 생각한 것과 노측이 생각한 게 지금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파업에 대한 투표를 했고요. 94%가 찬성했습니다. 결국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쟁의 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파업이라고 하면은 노동 거부죠. 노동 거부, 일 안 하는 거, 파업. 일을 깬다, 안 한다. 두 번째, 태업. 일을 하긴 하는데 태만하게 한다. 겉으로만 일하지 실제로는 제대로 일 안 한다. 그 다음 사보타주. 이거는 파괴행위, 생산시설 파괴행위. 세죠. 보이콧.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한테 우리 이제 너네 업체와 거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원래 영업을 해야 되는데 거래 안 하겠다. 거절. 그 다음 피켓팅. 많이 하죠. 피켓 들고. 그렇죠? 여론 형성. 우리가 쟁의 중이다. 그렇죠? 그 다음 직장 점거. 사측 의사에 반해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거지. 직장 점거까지. 6개가 있습니다. 자, 빨리 그 CJ 대한통운 좀 잘 해결돼 가지고 요게 좀 지방에 지금 택배가 대부분 안 가고 있죠. 저도 이제 주문한 게 있는데 CJ 대한통운 요거 때문에 아직 도착 안 하더라고요. 아직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수의사법이 개정됐는데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이제 공포가 있고 그게 시행되는 데는 몇 달 걸려요. 취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반려동물 우리 개나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게 되면은 뭐 사람도 그렇지만 뭐 바로 요금부터 물어보지 않잖아요. 진료비 얼마 나왔어요? 바로 묻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다 그럼 살려만 주세요. 고쳐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다 청구 여기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진료비 자체 책정,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알아서 책정하는 거고 과다 청구 많고 과잉 진료도 많죠. 주요 내용 자,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해서는 중대 진료래요. 수술이라고 봐야겠죠. 사전에 수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진단명, 진료 필요성, 부작용 이런 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진료비를 미리 고지해야 된다.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의사 협회 쪽에서는 많이 반발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수의사 쪽에서는 아니 지금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진료 항목 같은 거를 좀 더 표준화시키고 그죠? 이런 작업들이 더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현행 우리 건강보험처럼 이것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반려동물이 한 4, 5년 전부터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됐어요. 거의 뭐 두세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지금 키운다라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산업도 성장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그죠? 반려동물 못 키운다 할지라도 반려동물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펫, 한 반려동물. 펫이 내 패밀리다,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애완동물, 반려동물 펫이 경제, 산업 이런 데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펫코노미 산업이 엄청 크고 있죠. 동네마다 이제 예전에 동물병원이 아니고 이제 애완동물 관련돼서 뭐 학교니 카페니 아니면 물건 파는 데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펫코노미 산업 커지고 있고요. 펫 로스 증후군. 펫을 잃었어요. 펫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증후군,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다. 반려동물이 죽은 슬픔으로 인해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증상, 펫로스 증후군. 마지막 뷰니멀족. 저는 이제 뷰니멀족입니다. 반려동물 직접 키우기에는 아직 책임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부담이스러워서 직접 키우지 못하고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동물 영상을 열심히 보는 거죠. 일요일 9시만 되면은 평소에 눈 잘 못 뜨다가도 바로 눈 떠가지고 10시부터인가요? 9시 반부터 하는 동물농장 보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펫 문화를 간접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뷰니멀족, 뷰 본다, 뭐를 애니멀을 그러면서 대리만족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 순환경제 다시 쓴다, 재활용한다 또는 재제조한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순환경제 바이오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재생 가능하게 쓴다. 그래서 뭐 표시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시를 물건을 살 때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바이오 플라스틱을 늘리고 폐기물은 줄인다.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순환경제 이행 계획 보면은요. 기존에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 대부분이 석유계죠. 이게 싸고 그죠? 뭐 프로에틸렌 뭐 이런 건가? 그죠? 즉흥적으로 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석유의 플라스틱에서 재생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확산시키려는 큰 방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 전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전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생활 플라스틱은 전부 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 플라스틱은 전부 다 세제, 일회용기, 뭐 물병 이런 거에 페트병 전부 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하겠다.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그 다음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2023년부터 내후년부터 플라스틱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일부는 재생 원료를 무조건 써서 플라스틱 만들어라. 그 목표까지 부과하고요. 거기다가 너네가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요걸 쓰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 유인책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쓰면은 플라스틱 재생하면은 폐기물 최소화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가 큰데 그리고 순환 이용은 더 많아질 거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재생하는 거를 재생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재생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다음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 HCC 현대산업개발 현산.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야, 우리나라 아파트가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30몇 층이 그죠? 자,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월 11일 날 현대 아이파크, 광주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신축 공사 사고로 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망으로 이제
그 실종자가 이제 구조가 사망 상태로 구조가 됐고요. 계속 이제 실종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39층 정말 높죠.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23층, 24층의 외벽이 붕괴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외벽 자체가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사고 원인 계속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거푸집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죠. 근데 그 원인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콘크리트가 굳을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은 춥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줘야 돼요. 그래야 기반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기둥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이제 설계대로 안전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자, 이 현대산업개발 HDC 현산이 이번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또 광주의 한 빌딩 건물 그 철거하는 데서도 잘못 철거해가지고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그때도 이제 또 많은 사상자가 났죠. 심지어 이제 버스 정류장 앞으로 붕괴가 이루어졌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치면서 큰 사고가 또 그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 HDC 현산의 모든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안전진단 다시 제대로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대형 사고고 이렇게 고층 건물이 붕괴된 게 우리나라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가 안 되게끔 할지도 상당히 지금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제 마지막 사회 파트를 정리했는데 이제 다음 파트 가서 이번엔 좀 더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만날게요.